최근 스가 총리가 사임한 가운데 차기 일본 총리가 거론되면서 논란입니다. 다름 아닌 혐한 발언을 일삼았던 사람들이라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3일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사실상 일본의 차기 총리를 정하는 해당 선거 흐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 집행부나 여러 파벌 수장들의 지지를 받았던 스가 총리가 남긴 공백 탓에 다수 후보가 총재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집권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향후 한일 관계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교 안보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스가 내각 때와는 다른 변화를 맞을 전망입니다. 스가 총리의 퇴임 의사 발표 전까지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의향을 밝힌 사람 중 가장 유력한 후보는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회장이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차기 총리 후보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2%의 낮은 지지율을 보였던 기시다는 지난달 26일 출마 선언 후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10%까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스가 여론이 기시다에 모였기 때문으로 스가 총리의 불출마 선언으로 국민적 인기가 높은 후보가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여론조사에서 올해 내내 거의 비슷한 지지율로 1, 2위를 다툰 건 고노다로 행정개혁 장관과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었습니다. 고노 장관은 총재 선거 출마의 뜻을 굳히고 추천인 20명을 모으는 데 착수했다고 이날 TBS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기자회견에서 그는 동료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마 여부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이시바 전 간사장도 전혀 새로운 전개가 됐습니다. 무엇이 일본을 위해 자민당을 위해 취해야 할 길인지 동지들과 상의하면서 적당한 때 결론을 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장관은 일본 국민은 물론 자민당 내부에서도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 파벌 아소파의 수장인 아소 다로 부총리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려 총재 선거에 나서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탈원전 소신을 강하게 밝힌 적이 있고 부친이 고노 다마의 주인공 고노 요헤이였다는 점도 극도로 보수적인 아베, 아소에겐 불신의 요인입니다. 두 사람은 아베 내각의 외교 안보 정책을 답습한 스가 총리의 연임을 지지해왔지만 이제는 고노 장관도 자신의 뜻을 펼 가능성이 생긴 셈입니다. 고노 장관은 과거 외무장관과 방위장관을 지내던 당시 한국 정부와 크게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아베 내각의 대한국 수출 규제, 한국 정부의 한일군 사정보보호 협정 파기 결정 등이 이어지던 때였습니다. 다만 한 언론 인터뷰에선 강경화 전 외교장관과 잘 맞았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자민당의 고루한 정치인들과 달리 화상회의와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잘 활용하며 행정개혁 장관으로서 행정서류 날인, 팩스 사용 등 관행 등을 철폐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또한 그는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트위터 팔로워만 235만 명에 달하며 스가와는 달리 언변이 유창합니다. 아베 전 총리와 여러 정책에서 대립했던 이시바 전 간사장은 합리적 성향이자 지한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석패에 그의 라이벌이자 유력한 포스트 아베로 거론됐던 인물입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의 장점은 높은 대중적 인기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달 28일 사회조사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전국 유권자 774명을 대상으로 벌인 휴대전화 설문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은 13%의 지지를 받아 자민당 총재에 적합한 인물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2019년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던 당시 우리나라가 패전 후 전쟁 책임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던 것이 여러 문제의 근본에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 오부치 게이조 총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과 같은 좋은 관계를 되찾아야 한다며 한일 관계 복원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적 인기와 자민당 지지층 내부에서의 지지는 고노 장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외에도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장관 등도 잠재적 후보로 거론됩니다. 그는 최근까지는 출마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고 스가 총리를 보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념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여러 후보가 각각 다른 대중성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선거는 후보 개인의 인기뿐 아니라 당내 파벌의 선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의 영향력이 있는 아베 전 총리와 아소파의 수장인 아소 다로 부총리의 의향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후보들의 혐한 발언 등 논란으로 오히려 한일 관계가 악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3일 신임 내각이 출범해도 당장 한일 양국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같은 달 중의원 선거가 있고 내년 7월에는 참의원 선거가 있다며
신임 총리도 안정적인 정권 다지기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서 한일 간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일본군 한국인 위안부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은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두 끝났는데 문재인 정부가 따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직전 아베 신조 총리 재임 시절부터 한국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혐한 발언을 한 자들이 총리 후보. 외교 단절에는 제격이겠네. 키시다 씨는 의료 종사자의 확보가 야전 병원 증설에 해당할 수 있는지, 현행 재정 적자로 소비세 도입에 접하지 않는 다른 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고노 장관은 백신 공급과 접종의 전망과 후임으로 누구를 앉힐 것인지 의견을 묻고 싶다. 모두 실력면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의보다 먼저 총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잘 협조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고노 씨가 나오면 완전 키시다는 불리하겠네. 지명도와 결단력은 고노 씨가 위. 하지만 키시다 씨의 2층 외출과 재빨리 입후보를 한 것은 평가해야 할 점. 혐한은 환영, 이웃나라의 본때를 보여줘야지. 국내 코로나에서는 추종자인 의사회나 분과회를 뿌리치고 의료체제의 재검토와 출구 전략 단행을 통한 경제활동 재개와 소비 환기, 외교에서는 한중 대항 조치가 중요하다. 본국에 버림받은 곳을 3대에 걸쳐 일본의 신세를 지고 아직도 피해자 면의 산문소설을 쓰고 거기서 거론하는 것은 이 또한 본국의 방자한 행동에 대한 반사에 불과한 혐한 분위기입니까? 일본에서는 관동대지진 때 조선 출신이 오정보에 노란한 일본 본토에 인간에게 습격당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 일본이 반전할 때 만주에서 철수하는 일본인을 조선인이 습격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한국의 이른바 종군 위안부가 그 발언만으로 전쟁 피해자라고 한다면 인양 당시 일본인 피해자의 말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모국의 반일은 공상과 조작을 바탕으로 가정교육과 의무교육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혐한은 사물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혐한은 이번 올림픽에서 정착했다고 생각한다. 언제나 한국인은 그렇게 해왔다. 지금도 변하지 않아. 앞으로도. 지금까지 차기 총리 및 혐한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